마지막으로 혈액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방어작용을 열심히 공부해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혈액형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했어요. 왜 방어작용 단원에 혈액형이 들어가 있는 걸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혈액형이 방어작용 단원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요. 수혈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혈액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이 주는 사람의 혈액이 받는 사람에게 항원으로 작용해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작용 배우면서 항원항체 반응 공부했었잖아. 수혈 과정에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원항체 반응이 나오는 방어작용 단원에 혈액형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지금부터 혈액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혈액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ABO식 혈액형도 있고요. 또 많이들 알고 있는 RH식 혈액형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본 적이 거의 없겠지만 MN형 혈액형이나 또는 루이스 혈액형 같은 혈액형의 종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거예요. 뭐랑 뭐냐면 ABO식 혈액형과 RH식 혈액형에 대해서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O식 혈액형부터 공부할게요. ABO식 혈액형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죠. 그 네 가지가 뭐냐면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혈액형, ABO식 혈액형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혈관에 혈액이 흐르는 모습입니다. 자, 혈액은요.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혈액의 세포 성분인 혈구 성분과 혈액의 액체 성분, 즉 물 성분인 혈장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혈액은 이렇게 세포 성분인 혈구와 물 성분인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혈구 성분에는 뭐가 속하냐? 적혈구나 백혈구, 혈소판 같은 것들이 속하고요. 혈장 성분에는 물, 단백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속해요. 자, ABO식 혈액형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혈구 중에 하나인 적혈구 있죠? 얘가 바로 적혈구인데 적혈구 위에 어떤 단백질이 존재하냐? 그리고 이 옆부분이 혈장인데요, 지금. 혈장에 어떤 단백질이 존재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BO식 혈액형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혈액의 혈구 성분 중 하나인 적혈구 위에 어떤 단백질이 있냐? 그리고 혈액의 성분 중 하나인 혈장에 어떤 단백질이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적혈구 위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뭐라 부르냐면 응집원이라고 부르고요. 혈장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응집소라고 불러요. 즉 ABO식 혈액형은요. 적혈구 위에 어떤 응집원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혈장에 어떤 응집소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적혈구 위에 있는 응집원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볼게요. 응집원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냐면 A와 B가 있어요. 응집소의 종류를 볼게요. 혈장에 존재하는 응집소의 종류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냐? 알파와 베타가 있어요. 응집원 A는요. 응집소 알파랑 만나면 응집 반응을 일으켜요. 응집 반응을 일으킨다란 얘기는 굳는다란 얘기예요. 자, 응집원 B는 응집소 베타랑 만나면 응집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응집원 A를 갖는다면 동시에 알파를 가지지는 못하겠죠. 왜냐면 그 사람의 피가 굳을 테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응집원 A를 가졌을 때 알파는 가지고 있지 않다란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응집원 B를 갖는다면 베타는 가지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있는 멘트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ABO식 혈액형은 응집원과 응집소의 종류에 따라 A형, B형, AB형, O형으로 구분한다. 응집원은 적혈구 위에 있는 단백질이고요. 응집소는 혈장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응집원의 종류에는 A와 B 두 가지가 있고 응집소의 종류에는 알파와 베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A형일 경우 이 사람은 어떤 응집원과 응집소를 가지고 있을까? 네 가지 혈액형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A형인 경우에는요, 적혈구 위에 어떤 응집원을 가지고 있냐? A 응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B형인 경우에는 적혈구 위에 응집원 B를 가지고 있어요. AB형인 사람은 A와 B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O형인 사람은 어떨까요? O형인 사람은 적혈구 위에 응집원을 가지지 않아요. 이번에는 각각의 혈액형이 어떤 응집소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인 사람은 혈장에 응집소를 뭘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은 우선 알파는 가질 수 없어요. 왜냐면 A랑 알파가 만나서 응집 반응을 일으킬 테니까. 그럼 A형인 사람은 혈장에 어떤 응집소를 가지고 있냐?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B형인 사람은 어떨까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보면 알파를 가지고 있겠죠. 자, AB형인 사람은 혈장에 응집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응집원 A와 B를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장에는 응집소를 가지지 않습니다. 알파나 베타를 가지게 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날 테니까. O형인 경우엔 어떨까요? O형은 응집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혈장에는 알파와 베타 응집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표에다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BO식 혈액형은 어떻게 판정할까요? 내가 무슨 형인지 어떻게 알까? 판정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ABO식 혈액형을 판정하는 시약이 있습니다. 바로 항A혈청이라는 것과 항B혈청이라는 것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푸른색 용액이 바로 항A혈청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노란색이 바로 항B혈청이에요. 항A혈청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알파 응집소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B혈청에는 베타 응집소가 들어있어요. 이 두 시약을 가지고 혈액형을 판정할 수 있는데요. 판정 방법은 먼저 홀 슬라이드를 준비합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슬라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슬라이드에 항A혈청과 항B혈청을 각각 두세 방울 정도씩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서 체열침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딸까닥 뚫어요. 그럼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이 슬라이드에 떨어뜨립니다. 그 후에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섞어줘요. 그리고 나서 응집 여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실제 실험 결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항B혈청에 혈액을 떨어뜨린 모습인데요. 건더기 같은 거 생긴 모습 보이죠? 이게 바로 응집 반응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알갱이나 건더기 같은 것들이 생기게 돼요. 반면에 왼쪽은 그냥 물 같아 보이죠? 항A혈청이랑 피가 단순하게 섞인 모습이에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항A혈청에 대해서는 응집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항B혈청에 대해서는 응집 반응을 보인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혈액형인 사람일까요? 항A혈청에는 알파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 뜻은 A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항B혈청에는 베타가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 그러려면 이 사람은 B는 가지고 있었겠죠. 즉, 이 사람은 B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각 혈액형에 항A혈청, 항B혈청을 떨어뜨렸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예측해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만약에 A형인 사람의 혈액을 항A혈청과 항B혈청에 떨어뜨려 봤어.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A형인 사람은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B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니 항 A열청 속에 알파랑 반응해서 응집 반응이 나타나겠죠. 응집해서 알갱이가 생겼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반면에 A형인 사람은 응집원 B는 없기 때문에 항 B열청과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두 개가 묽게 섞이게 되겠죠.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저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즉 A형인 사람은요, 항 A열청에서는 응집 반응을 나타내고 항 B열청에서는 응집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거예요. 자, B형인 사람 볼게요. B형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을 B를 가지고 있어요. A는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면 항 A열청에 떨어뜨렸을 때는 응집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거고요. 항 B열청에 떨어뜨렸을 때는 응집 반응을 나타내겠죠. 베타와 반응해서. B형일 경우에는 항 A열청에서는 응집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항 B열청에서는 응집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B형인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볼게요. AB형인 사람은 응집원을 뭘 가지고 있죠? A와 B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항 A열청에 떨어뜨리든 항 B열청에 떨어뜨리든 전부 다 응집 반응이 나타나게 되겠죠. O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O형인 사람은 응집원을 가지지 않아요. 따라서 항 A열청, 항 B열청에 O형의 혈액을 떨어뜨리더라도 아무런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A표식 혈액형의 수열 관계에 대해서 볼게요. 수열은요, 원칙적으로는 같은 혈액형끼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소량일 경우에는 서로 다른 혈액형끼리도 수열이 가능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모든 혈액형끼리 서로 다 수열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소량 수열은 언제 가능하냐? 주는 사람의, 그러니까 혈액을 주는 쪽에 응집원과 혈액을 받는 쪽의 응집소 사이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소량 수열은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열은요, 원칙적으로는 같은 혈액형끼리 합니다. 그러나 소량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혈액형끼리도 수열이 가능한데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 사이에서 응집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량까지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량의 그 정도를 많이 묻던데요. 소량의 정도는 우유 한 팩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수열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같은 혈액형끼리는 수열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혈액형끼리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A형은 A형끼리, O형은 O형끼리, B형은 B형끼리, AB형은 AB형끼리 수열이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 소량 수열이 가능한 혈액형을 나타내 볼게요.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 사이에서 응집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량 수열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럼 어떤 혈액형은 모두에게 전부 다 혈액을 줄 수 있을까요? 응집원이 없는 O형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혈액형에게 전부 다 소량 수열이 가능하겠죠. 주는 사람의 혈액에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O형의 경우에는 모든 혈액형에게 전부 소량 수열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모두로부터 혈액을 받을 수 있는 혈액형이 있어요. 받는 입장에서는 응집소가 없으면 전부 다 혈액을 받을 수 있겠죠. 모든 혈액형으로부터 혈액을 받을 수 있겠죠. 응집소가 없는 혈액형은. 자, 4개의 혈액형 중에서 응집소가 없는 혈액형은요, AB형이에요. 즉 AB형은 A형, O형, 그리고 B형으로부터 모두 다 소량 수열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지금 관계도를 그린 것 빼고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혈액형끼리는 소량 수열도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ABO식 혈액형에 대해 정리해 봤고요. 이제부터는 RH식 혈액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